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완항공군 제1016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오는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 전용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을 위한 예행 연습인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의 실세로 불리던 최룡해가 또 한 번 강등의 쓴맛을 맛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경민대 북한학전공 강명도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공군 부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평양엔 건설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자주 전용기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해외 방문을 염두에 둔 예행 연습 아니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이의 그 공군 전황은 뭐 다 특별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잡고 타는 것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상 네네네. 아버지 시대와 다른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공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또는 뭐 이런 걸로 장서장포 이게 미사일로 우리의 레이더 시설이나 비행장을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 공군기를 활용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군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북한 공군이라는 것은 자살군대였거든요. 시작하면은 전부 다 전멸할 수 있는 군대밖에 안 했는데 현재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군사 전략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공군을 10,000명 늘리고 육군을 10,000명 줄였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김정은이가 공군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군을 중시하는 행보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전용기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김정봉 교수님 말씀했듯이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젊은 지도자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달리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시킬 것이 없어요. 인민들한테 뭘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끌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뭐 파격적이나 뭐 과격한 행동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파격적인 행보. 그게 바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차별되는 게 바로 비행기를 타고 현지도 가는 것. 그때 아버지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는 현지도 가더라도 꼭 기차를 이용했거든요. 네네. 별장에 평양에서 청진에 있는 별장에 가더라도 꼭 기차를 이용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라 고공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가무들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뭐 비행기가 낡아서 못 탔다 이게보다도 비행기가 무서우니까 못 탔구나 했는데 대신 반면에 김정은이가 계속 비행기 타는 모습을 조선중앙TV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니까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자기 이미지 확보,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커를 위해서 또 자기의 젊고 뭐 용감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파격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카리스마를 만들어가고 또 우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공군 부대에 대해서 자주 시찰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한 번을 타면 관을 하나 짜놓는다는 식으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의 최신의 비행기라는 미국 29기도 우리 김정봉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그게 벌써 92년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미국 19기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된 비행기들인데 이런 비행기들이 사고도 많이 납니다. 특히 2009년도에 미사일 발사 실험 인공위성 2호를 쏘기 전에 미국 29기가 또 가지고 항공 정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정찰을 나갔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위험비를 세워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비행사들은 비행기를 타는 걸 상당히 고려하고 낡은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많은데 네네. 김정일이가 이렇게 자주 찾아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심도 주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는 이게 최고 지도자 하면 김정일과 만나고 사진 한 번만 찍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최고 지도자가 자주 찾아줌으로 해가지고 좀 격려하고 또 그다음에 뭐 신심을 주고 또 신임과 이 신임의
또 뭐 믿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김정은이가 자주 찾아다니고 또 이설주 아버지가 공군 비행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군 실태에 대한 걸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많이 잘 파악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자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설주가 공군 조종사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아마 공군 그 실태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사들 찾아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공군 부대를 이렇게 찾아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 김정은의 전용기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그 러시아 방문을 염두에 둔 예행 연습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군 사랑 자체는 그 러시아 방문의 그 예행 연습을 보기는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 현재 우리 백령도 상공에 있는 우리 F-15K가 평양에 있는 저 김정은 전용기를 우리가 그 격추할 수가 있습니다. 격추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이게 자기네가 나름대로 이제 핵무장국이고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에 핵무기 버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겠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 IL-62 정도밖에 저 항속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IL-62가 워낙 낡아가지고 또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산이나 이제 러시아산 그 신형 수송기를 이제 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한번 기착을 해야 되거든요. 기착을 한번 해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하기사 뭐 가는데 무슨 예행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가는 것인데 지금 금년도 4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 반둥에 이제 60주 기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김영남이 간다는 그런 설이 있고 해서 뭐 김정은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그 러시아에서 대독 전승 뭐 70주 행사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행사에 가가지고 많은 그 국가 원수들하고 이렇게 국제 무대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거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김정은을 갖다가 굉장히 배척을 하고 좀 이렇게 모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러시아는 가도 그 대독 행사에는 안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기 전에 혹시나 5월달에 가기 전에 베이징을 먼저 들러서 시진핑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베이징을 갈지 그런 부분은 뭐 두고 봐야 되는데 3월 8일 날 중국의 외교부장이 금년 중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북중 간에는 북한의 핵무장 문제 관련한 그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공군 부대를 찾은 날이 마침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 아내들에게 화장품과 식료품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던데 이건 어떤 속내인 걸까요? 예, 금년도 신년사에 보면은 평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각 가정의 행복이 깃도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신년사에 보면은, 인민생활 향상을 5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8일 날, 당 총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인민생활 향상, 그 다음에 먹는 문제 해결, 입는 문제 해결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금년도 정책 목표를 갖다가 인민생활 향상에 뒀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 화장품과 식료품 전달한 것도 그런 것에 뭐 일환이긴 하겠지만은 우리 강병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군대는 공군은 거의 자살 군대입니다. 자살 군대고 만약 전투가 벌어지면은 뭐 초기에 전부 다 격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격추를 안 시켜도 타기만 해도 비행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부 만드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북한 조종사들의 가족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잘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조종사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은이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등골이 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에 새로운 기왓장을 얹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상대적으로 말해서 비행기를 안 타고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기찻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번 그 기차를 타고 어디 현지들 가든지 외국에 간다면 그 주변이 뭐 빡빡 쓸고 뭐 청소하고 뭐 햇가루칠해서 돌도 하얗게 회칠을 하고 나무도 하얗게 하고 이런 운동을 벌이고 또 그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반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마 내려다 보면 북한의 농촌 지역 주택이라는 게 한심합니다, 사실은. 그냥 기와를 제대로 올리기가 만무하잖아요. 네. 지금 또 폐가가 또 너무 많아지고 그 살기가 힘드니까 농촌에서 떠나가지고 뭐 아이들만 버리고 떠나서 지금 뭐 초등학원이 유아원이 생길 정도, 고아원이 그렇게 많이 생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부모들이 막 떠나잖아요, 집을. 그러니까 폐허들이 많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아마 다 같이 보일 겁니다. 저거 지저분하면 계속 김정은이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폐가가 많게 되면 누가 추궁을 받냐면 그 지역 당일꾼이라든가 책임자들이 추궁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당일꾼이나 그 지역 책임자들이 추궁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김정일한테 서 평가나 받고 추궁받지 않고 오히려 질책받는 것보다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민들한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청소를 오히려 이젠 지붕까지 시키는 길이라든가 뭐 기차 옆길, 기차 철길 주변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다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새파란 기와를 씌우면 청기와를 올리면 잘 보이잖아요. 깨끗해 보이고 잘 보일 수 있게 다 시꺼먼 기와고 다 이게 좋지 않거든요. 기와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와가 새파란 기와가 없으면 뺑기칠이라도 해서라도 새파랗게 하라고 하니까 아마 고통스러운 건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겠죠. 그 지방 인민들이고.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허리가 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올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그 뺑기를 사다 그걸 칠하겠습니까? 안 칠하면 또 비판하고 질책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 지방 사람들은 옛날에 김일성이 차라리 기차 타고 가는 게 낫지. 왜 이제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면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그냥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알려졌던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그냥 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북한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예. 그건 그 상무위원이 누가 있냐면 김정은이가 있죠. 예. 김정은이는 당과 국가와 군대 수위니까 김정은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김영남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을 대표하는 군 총정치국장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총참모장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제가 리용호가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최영해가 군 총정치국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총리가 내각의 수반이고 경제를 담당하니까 총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총 4명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 작년 4월 달에 최영해가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황병서가 이제 총정치국이 됐으면은 바로 그걸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네네. 정치국 확대를 열든 당 중앙군수회를 열든 거기 열어가지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황병서를 넣고 최영해를 뺐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1년 동안 미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네. 작년도 5월부터는 황병서가 최영해보다 위상이 높다 그래가지고 황병서가 먼저 나오다가 갑자기 10월 달에 김정은이가 발목이 아프다가 40일 나타났죠. 나타난 직후에는 다시 또 최영해를 앞세웁니다. 최영해를 앞세운 이유는 아직까지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명색이 그러니까 아직 안 바꿨기 때문에 최영해가 더 앞섰다가 요번에 인사 문제를 총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확대회의하고도 당 중앙군사회 확대회의에서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다시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영해가 이렇게 위상이 낮아졌다, 예예. 황병서가 높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들을 안 하다가 이제 시스템을 바로 잡은 거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총 정치국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데 좀 늦게 이뤄졌을 뿐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그렇게 봐야 해주셨는데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1년 동안 끌다가 이제 와서 이제 바꾸는 건지 그건 뭐 정말 뭐라고 추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제가 그 전까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최영애와 황병서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황병서한테 군을 맡겨놓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영애를 통해서 황병서를 이제 최영애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군에 있는 총정치국장 황병서를 견제하라고 최영애를 위상을 높게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는 봤는데 요번에 바꾼 거는 또 비정상이 정상하지만은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 중요한 것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총정치국장으로 있다가 차수 아닙니까? 해임돼서 내려올 때 당중앙위 비서며 정치국 위원이라고 발표했어요. 모든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회에서 강동된 거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총정치국장에서 그만두면서. 왜냐하면 그건 모든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당전이 비서이며 정치국 위원이라고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정치국장 황병서도 정치국 위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 북한의 선군 정치이기 때문에 실세를 봐서 황병서가 계속 이제 앞서 나오다가 그리고 그게 아주 황병서가 제2인자라고 발표됐던 것이 언제냐면 10월 4일 날 이제 개막식 할 때 폐막식 우리 아세안 게임 폐막식 하는 날 전용기 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병서가 개인 경호까지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아주 폼 잡는 개인 경호원까지 오면서 확실하게 황병서만 경호를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인자고 황병서가 맞구나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며칠 안 걸려가지고 돌아가서는 바로 황병서가 다시 최령이가 또 앞에 불려졌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최령이가 그때 당시 그냥 정치국 위원으로 불린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비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겁니다. 그때.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황병서가 또 뒤로 밀려났거든요. 왜? 황병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니까. 원래 북한은 당 서열이 먼저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정치국 위원하고는 이게 상당히 격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정문 교수님 말씀했듯이 북한에는 딱 3명밖에 없었어요. 항상. 김일성 있을 때는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리 하나 끼면 총리가 끼었고 김종일이 때 와서는 김종일, 김종훈이도 아니고 최용림이가 총리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고요. 김용남이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정치국장 이영호, 처형당한 이영호가 정치국 상무위원 4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종훈이가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 다 그만두고 총리도 박봉주로 되면서 최용림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내놨습니다. 그 3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종훈이, 김용남이 4명이요. 최룡해, 김용남이, 김정훈이 그러니까 3명이네, 3명. 이것도 아니니까 3명밖에 없다가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최령이가 그만두고 2명밖에 없어요. 김용남이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그러다 우리나라 한국에 왔다 간 다음에 최령이가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황병서는 2번째로 가고. 그런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다시 또 최령이가 강등돼가지고 그냥 정치국 위원으로 호명되고 황병서보다 2번째로 호명됐는데 황병서는 아직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그냥 오늘 몇 달 가지 않아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석 달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 올려놨다 또 떼버렸다 또 올려놨다 하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이건 사실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때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지금 김정은이는 이걸 통해 가지고 최령에 너 아무리 뭐 2인자 되고 최고 뭐 상무위원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항상 2인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무 때도 떼버릴 수 있고 아무 때도 버릴 수 있는 카드란 사람이라는 건 아마 이번 기회에 보여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최영애가 작년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국 상무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황병서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최영애에 이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2인자로 부르고는 있는데 그 실세 자리를 두고 계속 황병서, 최룡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김정은의 용인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황병서보다는 북한의 고위 군 간부들을 갖다가 별을 2개를 뗐다가 도로 붙였다가 하는 일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은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에 사는데 별을 2개 뜨게 되면 자기 부하 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워낙 그 김정은이가 그 서슬이 벌었기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역풍이 불어서 김정은 정권의 그 수명을 네네. 단축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풍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앞에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자기 고모부를 초용하는 걸 보고 우리도 자기 고모부까지 장성대가 초용하는데 우리 목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 작전국 화력부국장 하던 사람을 상장해서 지금 완스타로 강등시켰는데 그 사람이 불만 없겠습니까? 네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충심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조그만 사람 재수없다 이런 말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경민대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